강연을 이렇게 다니면서 이야기를 음식과 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항상 들어오는 공통적인 질문 중에 하나가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. 많이 먹고 많이 운동을 하는 게 더 좋은지, 적게 먹고 적게 운동이라보다 이제 적당히 운동을 조금만 최소한만 하는 게 좋은지 여기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세요. 아마 이런 이야기에서 시작이 된 것 같아요. 이제 뭐 외국이건 아니면 국내건 간에 운동선수들이나 스포츠 스타들은 굉장히 많은 음식을 먹잖아요. 뭐 하루에 5,000kcal, 5,000칼로리를 먹어도 워낙 많은 운동을 하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다. 뭐 이런 걸 뉴스에서 보다 보니까 나도 그럼 되지 않을까?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. 네. 정말 많은 분들이 하는 질문이 바로 이렇게 많이 먹고 많이 운동하는 게 유익하냐, 적게 먹고 적게 운동하는 게 유익하냐에 대해서 물어보세요. 일단 많이 먹고 많이 운동하는 거에 대한 감당할 수 있는 신체가 아니에요. 누구는 저와 같은 나이대 여러분은.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지난 6월 달에 실린 최신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. 영국에서 35만 명 정도의 이제 그 데이터를 활용해가지고 과연 운동은 열심히 하는데 식생활은 엉망인 사람, 또 식생활은 굉장히 철저히 건강하게 먹으려고 애를 쓰는데 운동은 전혀 안 하는 사람, 운동도 적당히 하면서 식생활에도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을 비교를 했거든요. 이게 이제 연구 대상이 된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57세 정도니까 저보다도 나이가 좀 연세가 있는 그런 분들 대상인데 최소한 그래서 젊은이에 대해서 모르겠지만 중장년층은 많이 먹고 많이 운동하는 걸로는 건강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에요. 무슨 얘기냐면 많이 먹고 나가지고 운동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그 음식 먹은 거에 대한 상쇄가 안 된다는 거죠. 그러니까 운동도 하면서 여기서 운동이라는 건 사실 일주일에 고강도의 운동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가끔 뭐 산책을 한 30분 정도 나간다든지 하는 그런 가벼운 운동을 일주일에 한두 번만 해줘도 안 하는 사람보다는 훨씬 건강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일단 우리가 과학자들의 연구를 봤을 때 운동도 적당히 하되 과하게 할 필요는 없고 그냥 최소한의 자극을 주면서 음식도 골고루 건강하게 신경을 써서 먹는 게 건강하게 장수하는 데는 더 좋다는 거죠. 다만 나이 들어서 적게 먹을 때는 골고루 먹어야 되겠죠. 그럼 이제 제가 음식에 대한 걸 일단 말씀드렸는데 약은 우리 몸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는가, 이런 거 생각 누구나 한번 좀 해보시잖아요. 약 먹고 장수할 수 있을까? 네, 약으로. 그죠? 언제 그런 약 나오지 않을까?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그런 면에서 확실하게 나와 있는 약이 없어요. 그런데 최근 들어서 관련된 연구,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런 약 중에서 어쩌면 혹시 수명을 더 연장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약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이야기가 과학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어요. 도대체 어떤 약이 수명을 연장시켜 줄 수 있다면 그 약은 어떤 방식으로, 어떤 이유에서 우리 수명을 연장시켜 준다는 이야기가 나올까라는 게 궁금하죠. 근데 이제 그런 약들의 공통점이 있어요. 자, 이제 이건 연구 논문인데요. 이 연구 논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약은 당뇨약입니다. 당뇨약. 당뇨약 중에 최근에 나온 약 중에 SGLT라고 하니까 이제 쉽게 말씀을 드려서 우리가 소변으로 포도당을 버리게 되거든요. 그걸 다시 회수를 해요. 네. 그 회수를 못하게 하는 약이 당뇨약으로 나왔어요. 이제 뭐 SGLT2 억제제라고 하는데 이 약을 쓰게 되면은 희한하게도 당뇨인 분들이 심장 질환 위험이 더 큰데 어떤 심장 질환이 오거나 그로 인해서 사망할 확률이 좀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. 그래서 왜 그런 유익한 효과가 있지?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나름 분석을 해서 쓴 논문입니다. 실제로 실험을 한 건 아니지만요. 근데 이제 이 논문에서 이야기하는 바는 뭐냐면 이 약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약들도 당뇨약 중에서 비슷하게 어떤 그 사망률이라든지 심장 질환 위험을 낮춰주는 약들인데 이런 약들이 전부 단식하고 비슷한 효과가 있다.
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. 여러분들 아마 당뇨약인데 살 빼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는 무슨 뭐 약에 대해서, 주사제에 대해서 들어본 분들이 계실 텐데, 이런 약들이 전부 사람한테 이 약을 썼을 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비슷한 효과가, 물론 이제 하나 예외적으로 저기 가운데 있는 피오글리타존이라는 약은 안 그렇지만 대체로 체중이 줄어들어요. 대체로 체중이 줄어들고 식탐이 좀 줄어들어요. 그러니까 이제 저는 당뇨약 중에서 아까 체중이 좀 감소되는 GLP-1 수용체 작용제라고 하는 주사제를 한번 이제, 저는 이제 직업이 약사기도 하니까 약이 또 어떤지 처방을 받아가지고 경험을 한번 해봤는데, 뭐 당뇨가 아닌 사람들이 쓸 수는 있으니까요. 체중 조절을 하기 위해서. 대신에 보험이 안 돼요. 돈 뭐 다 비용 지불하셔야 돼요. 그런데 이제 약을 쓰고 나면 밥 먹었을 때 포만감이 좀 더 빨리 와요. 그리고 약간 그 침이 좀 더 도는데, 침이 약간 소화 잘 안 됐을 때 침 도는 것처럼 소화가 돌아요. 불쾌하지는 않은데, 그리고 밥 먹을 때 밥 맛은 그대로 있는데, 보통 같으면 뭐 한 그릇을 다 비우겠는데 한 중간 정도 먹었을 때 뇌에서 신호가 와요. 아휴, 그 정도 됐잖아. 그래서 중간에 좀 멈추게 되더라고요. 물론 이 약이 과연 체중 조절하는 거 말고 어떤 뭐 장수나 수명 연장에 도움이 될지, 이거는 봐야 돼요. 지켜봐야 되고, 아직 연구가 된 게 거의 없고요. 지금까지 밝혀진 그런 내용을 봤을 때 장수에 관련된 그런 약이 최소한, 어떤 약은 장수하고 큰 관련이 없는 것 같냐면 비타민제는 아닌 것 같아요. 얼마 전에 또 연구 결과가 나왔거든요. 비타민, 미네랄 같은 거를, 종합 비타민, 미네랄 이런 걸 섭취하는 사람들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하고 혹시라도 이런 것들이 뭐 사망률을 낮추거나, 아니면은 뭐 암 발생이나 심장병으로 인한 뭐 이런 문제를 좀 위험을 줄어들게 하거나 이런 효과가 있는지를 여러 자료를 가지고 분석해 보니까 그런 효과는 없다.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피로할 때 비타민 하나를 먹으면 괜히 느낌이 그렇잖아요. 느낌이 좀 좋을 것 같아요. 그것까지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, 최소한 어떤 분들은 비타민제 알약을 하루에 막 20, 30알 먹으면서 나는 더 오래 살 거야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. 전문가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. 그런데 그건 뭐 개인의 선택이고 자유겠지만, 최소한 과학적으로 그걸 입증할 만한 근거는 없는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최근의 중론이에요. 오히려 예를 들어서 비타민 A라든지 비타민 E 같은 경우에는 과잉으로 복용하게 되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. 굳이 약으로 복용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또 과학계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축적될 수 있으니까요. 그래서 우리가 사실 그렇잖아요.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그만 좀 드자. 좀 적게 드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. 그래서 사실 우리가 관련해 가지고 이게 타임즈에, 굉장히 유명한 타임즈에 2015년 3월에 실렸던 표지 기사예요. 사실 엄청난 기사입니다. 저 아기가 142세까지 살 수 있을 거다. 이런 사실 말도 안 되는 그런 타이틀로,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많이 비판이 있었는데, 사실 어떤 걸 근거로 해서 내놓은 수치였냐면 라파마이신이라고 하는 약이 있어요. 그래서 그 라파마이신이라는, 그걸 벌써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. 그래서 그 약을 쥐한테 실험을 했더니, 생쥐 실험을 했더니 생쥐의 수명이 상당히 많이 연장이 되더라. 그걸 사람한테 대입을 하면 142세까지 살 수 있지 않을까? 이렇게 결과를 내놨던 거죠. 그런데 사실 사람한테 이 약을, 이 면역 억제제로 다른 용도로 쓰는 약이거든요. 하지만 사람한테 이 약을 쓸 수 없는 거는 머리가 빠질 수도 있고, 남성 같은 경우에 고환이 위축이 될 수도 있고, 그래서 장수하려는 목적으로 계속 먹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그런 약이기도 합니다. 하지만 최소한 저 약의 경우에도 이제 MTOR이라고 하는 그런 경로의 전문적인 용어지만 관련되는 걸로 보이는데, 이것도 결국은 소식하고 조금 관련이 되어 있는 그런 경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제일 쉽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, 휴대폰에 보통 우리가 전화기
배터리가 충분할 때는 그냥 돌아가는데 나중에 이제 얼마 안 남았을 땐 절전 모드로 가면 더 오래 쓰잖아요. 적어도 젊은이는 몰라도 중장년층은 오래 살고 싶다면 절전 모드로. 그러니까 많이 먹고 무슨 뭐 단백질을 더 많이 합성하고 세포가 막 더 빨리 자라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있는 세포가 어떻게 잘 고장 수리를 하면서 그 이제 그거를 오토파지라고 하거든요. 그래서 세포가 어떻게 복구를 해나가면서 오래 사느냐 하는 게 더 중요한 문제다. 근데 그렇게 되는 거에 지금까지 밝혀진 가장 분명한 열쇠는 소식이에요. 제가 사실 음식을 먹는 종류에 따라서 건강이 바뀐다는 그런 믿음이 또 있잖아요, 사람들이.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은 좋은 음식 먹기 때문에 더 건강하다. 뭐 프랑스 사람은 살찌지 않는다는 그런 책도 있었거든요. 그래서 그걸 보고 프랑스에 가면 정말 그런 프렌치 패러독스가 존재할까? 와인도 마시고 먹고 싶고 다 먹어도 괜찮을까? 돌아다니면서 한 열흘 동안에 프랑스 음식을 24번 먹었는데 제가 먹은 음식 중에 하나 사진이에요. 체중이 한 2-3kg 찌더라고요. 그래서 갔다 와서 내린 결론은 프랑스 여자 날씬한 건 맞는데 이분들이 프랑스 음식을 적게 먹어서 그런 것 같다. 정말 소식해요. 많이 안 먹어요. 체중에도 되게 많이 신경 쓰고 주의를 기울이고 건강을 생각한다면 적게 먹어야 되거든요. 그리고 적게 먹되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데 의식주 중에서 비싼 집에 산다고 더 건강하지 않죠. 비싼 옷을 입는다고 더 건강하지 않잖아요. 음식도 마찬가지로 더 비싸고 더 좋은 음식 먹는다고 더 건강한 건 아닙니다. 결론은 음식이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약이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답 그대로예요. 골고루 적게 먹을 땐 골고루 그죠? 많이 먹을 땐 신경 쓸 필요 없지만 그래서 골고루 적게 먹고 적당히 운동으로 신체에 자극을 주면 지금까지는 그게 최선입니다. 물론 나중에는 뭔가 더 나은 해결책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는 여러분 골고루 적게 먹고 운동하셔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. 네,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자,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